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성리감에 취해 의기양양하던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를 시장의 승리로 단정짓고 과도하게 시장주의를 추구한 것에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설득력 있는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비책이 없어 보입니다. 탁월한 몇몇 개인들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인간 현상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애덤 스미스의 동감 이론을 통해서 이 기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상황을 보면 덩달아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서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이 부모를 잃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면 마음이 찡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또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부당한 핍박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면 우리 마음에도 저절로 분노감이 생깁니다.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더 잘 느끼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을 무시하는 악당이나 폭력배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덩달아 생기는 감정을 우리는 동감이라고 부릅니다. 동감은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감은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반로입니다. 스웨덴 우살라 대학교의 딘베리 교수는 실험을 통해서 이 동감 현상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피실험자들의 얼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모르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0.5초 동안 보여주면서 어떤 반응도 하지 말고 무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웃는 얼굴 표정을 본 피실험자들은 무표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웃는 근육을 움직였습니다. 또 화가 난 표정을 본 피실험자들은 화를 내는 근육을 움직였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리촐라티 교수는 이처럼 동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인간의 뇌 속에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거울신경세포라고 불렀습니다. 동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똑같은 감정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은 신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다만 우리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엇을 느낄지를 상상에 의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 그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저의 감정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감정은 인간 사회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감정은 같은 음은 아니지만은 서로 어울리는 음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인간 사회를 지탱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동감작용은 행위를 하는 당사자와 이를 지켜보는 사람 사이에 상상에 의한 입장의 전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당사자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지켜보는 사람은 상상에 의해 스스로를 당사자 입장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당사자가 느끼는 것과 유사한 정서를 자기 마음에 품게 됩니다. 당사자 역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 자신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냉정한 마음을 갖고서 지켜보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동감이 보다 더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켜보는 사람과 당사자가 갖춰야 될 미덕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당사자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인간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위 사람의 행복이나 비참함에 전혀 무감각한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태도에 큰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각한 정도가 심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당사자에게는 지켜보는 사람이 함께 동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당사자가 조그마한 슬픔에도 크게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사소한 자극에 격렬한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동감을 하기보다는 역겨워할 것입니다. 이 동감이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를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이익이 될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함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익이 친절함에 동감하는 제1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친절함에 동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익을 줄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매우 순간적으로 동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동감보다는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두 개념은 아주 유사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공감에서보다는 동감에서 감정 일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에 한 발을 담그는 것이라면 동감은 두 발을 다 담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감이 다른 사람과의 교감만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동감은 이를 토대로 도덕의 일반 원칙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에 대해 동감하는 것과 동감하지 않는 것을 이성으로 관찰해서 일반화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도덕의 일반 원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대중 속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어떠한 점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 자신을 타인에 우선시킨다면 우리는 분배와 혐오와 저주의 정당한 대상이 될 것이다. 이처럼 맹목적인 자기 우선을 거부하는 도덕의 일반 원칙은 인간의 직접적인 감정 반응들을 자료로 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 판단을 인간의 직접적인 감정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건강 상태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너무 변화가 심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당사자가 할 때 쉽게 이기적 열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직접적인 감정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성적 관찰을 통해서 확립한 도덕의 일반 원칙을 도덕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이 도덕의 일반 원칙은 인간의 행동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초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실정법은 이 도덕의 일반 원칙에 일치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정부의 권력을 차지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실정법을 자연적 정의로부터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정법을 자연적 정의로부터 왜곡시키면 인간의 도덕 감정은 부패합니다. 인간의 도덕 감정은 편파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쉽게 부패합니다. 영국의 액턴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을 무조건 지지하는 편파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 감정이 부패하면 사회 질서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도덕적 능력은 인간 본성의 다른 어떤 능력이나 욕구보다 우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인간 본성의 다른 능력이나 욕구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억제할 수 없지만 도덕적 능력은 그것들을 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덕의 일반 원칙에는 두 종류의 도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자의의 도덕입니다. 정의의 도덕은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나의 이기심만큼 존중해주는 그런 도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정의감이라고 불립니다. 정의의 도덕에 따르면 이기심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과도한 이기심이 악입니다. 교화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제로 빼앗는 것, 훔치는 것, 아양을 뜨거나 아첨하는 것, 그 다음에 구걸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교환을 제의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교환을 제의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인 방법입니다. 정의의 도덕과는 달리 자의의 도덕은 나의 이기심을 희생해서라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도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을 보고 스스로를 희생해서 도움을 준다면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동감을 할 것입니다. 이런 동감의 정서를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환을 제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교환할 물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환을 통해서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주겠다고 고집한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그것을 자비심이 없는 행동으로 비판할 것입니다. 그때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내어주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정의의 도덕 한계 안에서 교환 행위를 통해 이기심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의 마당입니다. 정의의 도덕 안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은 국가나 인류의 부를 정대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도덕을 무시하면서 자기 이기심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 개입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정의 도덕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맡아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 도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손은 조화로운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손이 됩니다. 정의의 도덕이 주로 시장 안에서 작용하는 도덕이라면 자의의 도덕은 주로 시장 밖에서 작용하는 도덕입니다. 시장은 인간 사이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인간 사이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시장은 시장 밖에서의 자비로운 활동에 보완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로운 활동을 통해서 동료 시민들이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을 충분히 돌볼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장 밖에서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자비로운 활동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의 도덕과 자의의 도덕은 둘 다 인간 사이에 필요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지탱하고 또 서로를 활성화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자의의 도덕 없이 정의의 도덕만 작동하는 사회는 과열된 경쟁으로 긴장에 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정의의 도덕이 없이 자의의 도덕만 작동하는 사회는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의 도덕과 자의의 도덕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의존하고 견제하면서 우리 유기체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이 두 도덕은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동감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인간 사회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도덕적 환경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도덕적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동감을 도덕감론에서 제시했는데 바로 이 동감으로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토대로 삼았습니다. 그런 동감에서 출발해서 공정한 경쟁에 입각한 시장 경제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사회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토대 위에서 작동할 때 시장은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동감은 인간 사회의 중력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성을 파괴하는 잔인한 일탈 행위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원초적인 동감의 중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었던 진화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우리 속에는 정의감과 자비심이라는 동감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 원초적 동감은 어떠한 이성적인 심사숙고보다도 인간 사회 유지에 중요합니다. 이 원초적 동감에 순응한다면 자본주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작용하려면 이 원초적 동감에 순응하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 원초적 동감이 인간 사회의 중력의 법칙이긴 하지만 물리적인 대상과 달리 자유를 가진 인간은 자기 중심성으로의 유혹에 이끌려서 이 동감의 중력을 이탈하는 가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이 범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교육을 통해서 이 과오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